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는 곡보공시 공소할아버님 추원제에 참석하고 방송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제 조수가 잘못 기록해서, 그래서 추원제는 음력 10월 1일 날이래요. 그래서 음력 10월 1일 날은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제 비서가 무능해서 그래요. 아, 바꾸고 싶어요. 공소 할아버님은 공자 몇 세손인가요? 첫째, 그 공소할아버님께서는 공자님 54세손이셔요. 그리고 생년은 1304년에 태어나셨고 졸년도는 1381년에 졸하셨어요. 그리고 공소할아버님께서는 77세까지 사셨고 대한민국 곡보공시 중시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공소할아버님은 대한민국 중시조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예를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공소할아버님께서 중국에 계셨으면 중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파가 나누면. 그러나 공소할아버님은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중시조라고 해야 될까요? 태시조라고 해야 될까요? 태시조란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대를 내리고 300~400년이 지나면 미국의 중시조라고 해야 될까요? 태시조라고 할까요? 항시 태시조는 처음 시작하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수학적 언어고요. 그래서 바로 공소할아버님은 대한민국에 오셨기 때문에 중시조가 아니라 대한민국 태시조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할아버님이 고려에서 처음 뿌리를 내리셨기 때문에 고려 태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에 오면 또 그게 바뀌면 안 돼요. 같은 나라에서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태시조로 남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이런 원리를 안타깝게도 공시분들이 너무 몰라요. 안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방송을 보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공자님 54세손 공소할아버님은 중시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태시조라고 말씀해야지 정확한 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공소할아버님은 엄연히 고려 사람이에요. 공민왕이 자기를 내렸고 공민왕이 창녕공씨라는 본을 내렸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공소할아버님을 기릴 때는 항시 고려 의복을 입고 제를 지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은 할아버님도 고려의 충신이기 때문에 고려의 의복을 입고 제를 지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어촌파 공부 할아버님은 조선의 충신이기 때문에 조선의 의복을 입고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소할아버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태시조다. 그 나라, 그 고장에서 이름이 바뀌어도 태, 중, 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땅으로 왔을 때는 그분이 바로 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태, 중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좀 답답해요, 그런 면에서. 공소 할아버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째, 공소 할아버님.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공소 할아버님이니까, 공소 할아버님은 공자님 52세손 공지원이시고 또 아버님은 공자님 53세손 공안이셔요. 그리고 공안 할아버님은 공사회, 공소 두 할아버님을 두 아들을 낳으셨고 장자 공사회 할아버님은 중국에서 퇴거하셨고 차자인 공소할아버님이 차자예요. 장자는 원나라에 계셔야 되고 차자가 바로 이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고려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소할아버님은 원나라 순제 15년에 황제 1333년에서 1367년 동안 순제는 살았거든요. 원나라 순제 때 한림학사로 문화시중을 하시다가 고려 충수광의 아들인 해원군 공민왕은 왕자 시절 때 원나라에서 인질로 사셨어요. 원나라 수도 대도에서 인질로 사셨어요. 공민왕은 1349년
대도에서 원의 황족 위왕의 딸인 노국대장공주와 결혼을 하셨어요. 고려 1351년 원나라는 칙령으로 충녕왕을 폐하고 공민왕을 고려의 왕으로 임명했어요. 1351년 공소할아버님은 공민왕의 부인 노국대장공주를 배종하고 고려에 오셨어요. 노국대장공주와 공소할아버님은 기항우의 전행 때문에 원나라의 세태를 이미 알고 공민왕의 부원파를 이제 고려의 부원파들을 제거하는 혁명을 실행하셔요. 그리고 공민왕은 공소할아버님을 크게 중용하셨고 원나라 사람인데도 고려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고려의 문관으로 크게 중용을 하셔요. 아셔야 되지만 성리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성리학의 초대 학자가 바로 공소할아버님이세요. 이거 문헌에 안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공소할아버님이 성리학의 처음 학장이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문화시랑 평장사 내사문화성 정이품 벼슬로 회원군에 봉해지게 돼요. 공소할아버님께서. 그리고 관양을 창원으로 받으셨고 고려 공시 문호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돼요. 공소할아버님을 중심으로. 여기서 보면 고려 문호가 처음 문이 열리는 시점이 처음 시작됐다는 것은 곧 공소할아버님이 중시조가 아니라 해시조가 되었다는 뜻을 말해요. 이때부터 공소할아버님은 창원공시 시조가 되셨고 공소할아버님은 공소할아버님 본명은 발글소였으나 고려 광종 이름도 발글소였어요. 그래서 고려왕, 고려 광종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 해서 공소할아버님 본명 발글소에서 이을소로 개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발글소는 어둠 속 돼지 생갈 빗으로 승화를 시킬 정도로 생각이 많은 자이나 생각을 해서 칼로 자르고 해서 조그마한 문으로 나가고 왔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한 손에 칼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 이을소를 잡았기 때문에 이을소는 바로 누에처럼 길게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누에처럼 길게 이어가는 사람이 칼을 통해서 네모난 조그만 문으로 왔다리 갔다리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고려의 새로운 공시의 시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을소가. 우리가 이런 구한문 뜻을 정확하게만 안다면 우리는 후회를 안 하게 될 거예요. 한문에 대해서. 그리고 공소할아버님 고려 창원공시 후손들은 1794년 정조대왕 18년 전까지 본가는 창원공시를 사용했고 이런 사실을 안 정조대왕은 1794년 후부터 공소할아버님의 고려 공민왕 때 해원군에 봉해지고 창원공시로 사적을 받았지만 창원공시는 중국 노나라 공자님 공시와 동원이므로 위간할 수 없다 하여 공자님 고향 곡부로 개간하게 하였어요. 그제서야 바로 정조대왕 18년에 그제서야 창원공시에서 곡보공시로 본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1794년 정조대왕 후부터 조선 말 일제 대한민국까지 공시본은 창원공시가 아닌 곡보공시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공시는 큰 파는 어촌파와 고상공파 두 파가 있어요. 항시 아셔야 되지만 그래서 바로 공소할아버님은 대한민국의 태조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조시가 아니고.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예.